자, 이 사연은 여러분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서 어, 이 사연 주신 분의 어떤 고민을 같이 좀 고민해봤으면 하는 그런 사연입니다. 제목은 36살 사회 부적응 비참한 백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줬습니다. 그냥 백수도 아니고 비참한 백수예요. 제목에서도 그렇듯 상당히 내용이 뭔가 우울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어, 자, 지금부터 차분하게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36살 36살 사회 부적응 비참한 백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살아온 이력 거짓 없는 사실이고요. 공고 졸업, 최종 학력, 고졸 수능 쳐보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서포터도 없고 20살 때부터 맨땅 헤딩 시작. 스펙 자격증, 공고에서 의무 검정 전기 기능사, 정보 처리 기능사, 1종 보통 운전면허 이게 전부입니다. 20살 동네 분식 식사 배달하다가 그릇 수차례 잃어버려서 해고당함. 2주째 그릇값 제하고 알바비 받고 해고. 영업이 잘 되고 배달 손님이 많은 식당이었음. 21살 주유소 총잡이 한 달 일하면서 어디까지나 고객 응대, 친절 서비스 정신, 큰 소리로 하라고 지시를 하는데 목소리가 작다. 그리고 제가 일하면 꼭 정산이 빵꾸 나서 한 달 일하고 해고. 21살에서 23살 군대 어리버리 고문가 출신. 친구놈들 어리버리 찐따라고 놀림 당하고요. 사이코 4차원 어리버리 사회성 없고 밴댕이 소갈딱지 소심쟁이라는 평판을 들었습니다. 23살 동네 소기업 전자부품회사 알바로 취업. 단순 납땜 콘덴서나 저항 트랜스 수작업 납땜 작업인데 작업 수련도 안되고 클레임만 내서 한 달 보름 만에 해고. 24살 동네 인력소 나갔다가 4일째 되던 날 팀장 아저씨가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딴 일 알아보라고 해서 그 뒤로 용역 자프도 그만두었고요. 25살 편의점에 취업. 정상 빵꾸 하루 만에 20여만 원 내고 월급에서 제하고 한 달 10일 만에 해고. 역악 유동인구 많고 손님이 엄청 많은 편의점이고 10년 전이라 100% 전사나 바코드화 되어 있지 않고 10만원 수표 손님도 있고 뭐 이런 곳이었는데 제 부주의로 정산 빵꾸 내고 저는 잘립니다. 26살 중딩 시절부터 알고 지낸 중마고 내 사정 뻔히 아는 친구가 저를 갱생해 주겠노라고 구미공단으로 고고. 대기업 하청, 중소기업 액정, 벽걸이 TV, LCD 가공을 채웠는데 파트가 가공 검사 포장인데 가공 파트로 가서 컨베이어 벨트에 LCD 10장씩 기스나 흠집 안 나게 신속하게 정리하고 처리해서 검사 파트에 넘겨줘야 되는데 이게 작업 훈련이 안 되어서 작품이란다. 제품에 기스는 엄청 내고 선배 공돌이들이 일 마치고 연습을 1시간 추가를 시켜주고 했는데도 작업이 숙련이 되지 않아서 매일같이 욕먹고 저보다 어린 20살 동생들보다 일을 못하니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도 받고 또래 여공들한테도 무시받고 해서 여기는 인생 최초로 제 스스로 회사를 나갈 생각을 하고 한 달 보름째 숙소에서 도망 나왔고요. 당시 액정TV 국내 보급 초창기 시절이었고 원자재 비싼 일본 수입산 제가 분량 엄청나게 내는데도 회사 입장에서 절 불쌍하게 여겼는지 단 하루의 임금도 놓치지 않고 통장으로 입금. 죄책감 들더군요. 27살 피돌이 취업. 여기는 동네 한적한 PC방이다 손님도 적고 일하면서 실수할 확률이 적어서 그나마 오래 버팀 29살 때까지. 29살 때 제가 일하던 PC방 사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폐업. 저는 백수가 됨. 29살 동네 대형마트 주류 코너 소주박스 나르는 노가다 일꾼으로 취업. 태어나서 처음으로 연애를 해봤네요. 판매단나 여직원과. 여기서도 작업 숙련이 안되고 힘은 힘대로 들고 업무를 능률적으로 소화를 못해내어서 아르바이트 담당 팀장이 조용히 불러내서 다른 일 알아보라고 하고 해고. 여자친구와 연애는 깨지고 섹스도 못해보고 그렇게 헤어집니다.
난생 처음 죽고 싶다는 생각과 패닉 상태, 사회생활 적응 못한 스트레스로 머리카락도 빠지고 PC방 알바 시절 배울 리니지와 같은 중독성 게임에 빠지게 되고요. 일종의 현실 도피로 게임에 미쳐 살기 시작. 30살 친구와 조선소 취업감, 살인적 노동강도의 포설팀에 들어감. 저도 힘들고 친구도 힘들어하고 한 달 일하고 급여 받고 둘이 같이 추노. 31살 죽고 싶다는 심정으로 주유소에 편의점까지 붙어있는 곳에 알바로 취업 정산. 빵꾸 하루만에 20만원 내고 2달 일하고 해고. 과거 편돌이 시절 악몽이 되살아납니다. 32살 공장 꿀뚝 청소 영역업체 노가다꾼으로 취업. 먼지는 먼지대로 마시고 고된 노동 그런 건 참을 수 있었지만 하루나 이틀 쉬고 30시간 일하고 중간에 현장에서 새우잠 자면서 공장 천정의 환풍기, 기계먼지 다 청소해내야 되는데 그 작업이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나마 여기서 인정받고 3달 가까이 일했는데 돌아가는 대형 환풍구에 중력에 의해 끌려 들어가다가 약지, 중지, 손가락 골절상 있고 미련없이 그만두었습니다. 위에 서술한 것처럼 1년에 일 한두 가지만 한 것은 절대 아니며 성격 변화를 위해서 사람들과 부딪혀야 하는 뷔페나 음식점, 고깃집 이런 곳에서 서빙도 해보았고 고객 응대, 판매, 서비스직 여러가지 해보았고 인터넷 가입 설치, 전화 상담 이런 일도 해보고 세차장 차 닦기도 해봤지만 해고 아니면 다른 직업 알아보라는 충고만 들었을 뿐 자신감이 없네요. 이제 살아가 자신감이. 제가 이렇게도 잘하는 일이 없는가? 회의감도 들고 대인 기피증까지 생겨서 아는 사람도 친구도 안 만나고 4년째 개페이 니트족 백수 생활 중입니다. 집안 형편도 좋지 않고 저도 정신병원 가는 것을 꺼리는 편이라 정신과적 치료는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일평생 36년 인생 살면서 내 손으로 번 돈이 그동안의 생활비를 제하고 2,200만원밖에 되질 않고 1,200만원은 집에 보태어주고 1,000만원으로 거지처럼 연명하다가 일주일에 3, 4일 정도 상가나 대형 슈퍼에서 발간하는 광고 책자 혼자서 야구 모자 쓰고 백팩에 메고 주택 가정집이나 아파트에 돌리면서 생활 연명 중입니다. 그 외에는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히키코모리 백수. 저는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36년 동안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해본 적 없습니다. 사회성도 없고 남들 앞에서 손도 들고 의사 표현도 잘 못하고 자주 흥분하고 실수도 보통 사람들보다는 몇 배는 더 많이 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대접도 못 받고 남들 다 하는 연애 결혼 육아 담당은 이미 포기했고 아직 딱지 못된 수총각입니다. 뭐 저보다 못생기고 키 작은 동창놈들도 다들 사회 초년배 시절 고통 겪고 꾸준하게 직장 생활하고 지위까지 있으니까 다들 장가 가더군요. 일을 잘 못하니 능력 없고 직장도 없고 그래서 전 혼자네요. 여자 손잡아 봤죠. 키스도 해봤죠. 저도 한번 연애를 했었으니까요. 다들 솔로 남자들이 하는 뭐 주새 찾기 이런 것도 안 하고요. 돈을 내고 엽서 여성과 성매매도 해본 적 없습니다. 불평불만이 아니라 이것저것 해봐도 되돌아오는 건 해고 아니면 제가 현장 적응과 작업 숙련이 늦어서 상사나 관리자 호틀 다른 일 알아보라는데 충고를 듣는데 그런 것도 한두 번이지 자신감과 자존감이 이미 바닥을 칩니다. 요즘 같아서는 사는 낙도 없고 외롭기도 하고 PC 웹 온라인 게임이나 하면서 허송세월 보내고 있고 제대로 된 직장도 없어서 전단지나 돌리고 있는 제 자신이 혐오스럽습니다. 운전면허는 있는데 차를 많이 몰아보지도 않았고 장롱면허. 지금은 친구와도 연락이 끊긴 상태이고 그냥 제 인생 혼자라 생각하고 삽니다. 대화하는 사람은 부모 빼고는 없습니다. 사람들과 인간적인 대화를 나눠 본 지도 몇 년이나 흘렀고 아무개 혼자인 골방에 처박혀 삽니다. 이제라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요즘 괴롭습니다. 결혼 못해도 좋습니다. 제가 오래 버틸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알바가 아닌 직장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적었습니다.
자, 일단 글 잘 읽었고요. 피어나님, 죄송한데 내가 저번에 얘기 안 했나? 그 느낌표 2개씩 딱딱 찍어가지고 그냥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피어나님 내용 지울게요. 너무 세팅에 상관없는 얘기만 자꾸 저도 도배식으로 적어놓으니까. 저번에 하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본인을 자책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고 개인 실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사회라는 게 그래요. 사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못하면 무시받아요. 못하면 눈초리 받습니다. 욕도 얻어먹어요. 그냥 님은 단지 그런 거예요. 사람들보다 좀 느리고 둔할 뿐. 둔하고 느린 것이지 비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 둔하고 좀 느릴 뿐이지, 좀 실수를 할 뿐이지. 남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님이 생각해봐요. 지금 몸이 엄청나게 아픈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장애를 가지고 뭐 관절이나 어떤 몸을 못 쓰는 것도 아니에요. 맞죠? 그냥 근데 님이 살아오면서 느낀 게 그런 거죠. 남들보다 좀 실수를 많이 한다. 좀 둔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사회라는 게 사회라는 게 냉정해요. 실수에 대해서는 얄짤 없습니다. 그것도 큰 실수에 대해서는. 제가 위를 한번 살펴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실수를 하면 이 해고를 당했던 걸 보면 실수대가 손해가 발생하는 것들이에요. 실수를 했을 때 손해가 발생하는 것들. 자, 보시면 주유소 하다가 이 정상이 난 거다. 저도 주유소 해봤는데 참고로 전 주유소 3달 했지만 제가 마지막에 정산했는데 전 빵꾸 난 적 없었거든요. 빵꾸 난 적 없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내가 봤을 때 느낀 거는 굉장히 꼼꼼하지 못한 거예요. 선천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꼼꼼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셈과 어떤 꼼꼼한 이런 거 있잖아요. 정확함 이런 게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되는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이. 이분이 보면 다 똑같은 거야. 봐봐요. 뭔가를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오지 못한 거예요. 맞죠? 당연히 식사 배달하고 나서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앞에 넣으면 배달하는 길에 그걸 가져와야 되잖아요. 꼼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이 반복이 되면 숙달이 되면 지금부터 가져와야겠구나. 챙겨놓고 이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잃어버렸다는 거는 이분 자체가 선천적으로 그런 걸 못하는 거야. 봐봐, 이것도 주유소도 정산 빵꾸 난다는 거는 카드 금액을 잘못 넣었다거나 돈은 10,000원을 그러니까 계산은 10,000원 했는데 주유기는 50,000원 넣었다거나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 선천적으로 꼼꼼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유기는 그러니까 뭐 주유소에 왔을 때 3만 원 넣어주세요 했는데 막상 주유기는 5만 원 넣은 거예요. 그럼 빵꾸가 발생하거든요. 돈은 받았지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5만 원만 넣어주세요 하면 5만 원 넣는 게 아니라 가득 넣어버리는 거야. 그럼 빵꾸 발생하겠어요? 발생 안 하겠어요? 발생한단 말이에요. 주유소는 굉장히 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불량 나면 안 되잖아 당연히. 어? 불량 나면 안 되는 이런 거는 근데 자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이런 건 숙달 안 되면 다 힘들어요. 나도 힘들 거야 이런 일은. 어? 봐봐. 동네 일에서 갔다가 뭐 이게 동작이 느린 거 내가 봐 동작이 느려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편의점도 마찬가지고 20만원 받고 날 수가 없는데. 계산을 잘못했다고밖에 난 줄 수밖에 없어. 계산을 잘못했다. 잔돈 예를 들어서 5천짜리 만원 주고 받는다가 뭐 그런 경우. 20만 낼 수가 없어 이건. 자, 이것도 당연히 키스 나면 안 되죠. 키스 나오면 이게 손해가 얼만데. 자, 키스 나오면 제품이 안 되잖아. 불량이냐, 불량 무조건. 그래서 막 밀봉을 하고 포장을 하는 건데. 어. 자, 그래도 그나마 다행히 이분이 편의점은 잘했어요. 편의점 뭐 할 게 없지. 계산밖에 할 게 없지. 그래서 이게 동네 마트가 마지막 일인 것 같아요. 여직원하고 이제 사귀면서. 아, 저 조선소도 있네. 그 다음 꿀주청소 영역업체. 아, 이게 뭐 어떤 일이 좋을까? 내가 곰곰이 봤는데 님이 둔한 건 사실이에요. 보통 사람들 둔하고 꼼꼼하지 못해서 실수를 많이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님이 그분들하고 전혀 다른 건 아니에요. 어, 전혀 다른 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한 거는 결혼 못 한다고 해서 뭐 실패한 인생이라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님이 실수한 건 그거야. 실수한 거는 님이 저런 일을 할 때 그냥 마구잡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아보고 일을 했어야죠. 어, 본인의 적성과 성향은 따지지 않고 그냥 내키는 대로 일을 구한 게 원인. 그러니까 님이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봤을 땐 저희 편의점에 계산하는 일을 하면 안 됐었어. 님이 실수를 한다면서요. 셈에 능하지 못하면서. 그럼 알 거 아니야. 어? 이미 그걸 트라우마를 가지고 또 편의점 일을 한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 나는 저런 복잡한 거 못해. 어. 그러면 그걸 해서 이제 그걸 빼고 다른 일을 찾았어야죠. 어. 알바를 찾는 게 아니라. 키스하더니 어서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고 네 번째, 본인 희귀꼬머리가 아니에요. 왜 희귀꼬머리가 아니냐 하면, 이제 잘 들어보세요. 님은 그래도 뭐, 자, 밖에 나가가지고 일주일에 3, 4회 정도는 밖에 나가서 뭐, 전단지나 돌린다면서요. 네, 강일이님 어서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 저도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데, 다 집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유튜버, 방송하는 사람 다 희귀꼬머리예요. 네. 설방 할 때 입장료 받고 들어와야 되는데. 입장료 받고 들어와야 돼요. 공짜가 아니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그렇게 따지면 유튜브에서 뭐 종합게임 하시는 분들 하루 7, 8시간씩 하고 자고 밖에도 잘 안 나가는데 그럼 그분들 전부 다 히키코모리네요. 취업준비생들도 히키코모리야. 왜냐? 어? 공부한답시고 밖에 안 나가잖아요. 공무원 준비생도 히키코모리예요. 네 말대로 하면. 아니에요. 그래도 이미 그래도 밖에 나가가지고 바깥 공기를 쐬잖아요. 그럼 아닌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하면 일단 일단 고용노동청에 가가지고
취업 패키지를 한번 받아보시는 거 어떨까 생각합니다. 취업 패키지. 그러니까 님이 잘못 생각한 게 뭐냐 하면요. 본인이니까 셋째가 졌다고요? 기사원님 힘도 좋으시네요. 어깨가 많이 무겁겠습니다. 라면 스프 많이 만드셔야겠네요. 우리 하워드 이 능력 좋으시네요. 아니, 먹여 살릴 게 가장이 어깨 무겁네요. 토끼 간사이 3명에다 강아지까지 있으니까. 본인한테 딸린 식구가 몇이야 도대체. 저분 강아지도 키우시거든요.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왜 본인 직업에 대해서 본인 직업에 대해서 본인 직업을 왜 구체적으로 생각할 시간, 그러니까 본인 직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들어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하셨어요. 왜 그냥 저렇게 하루살이 같은, 그러니까 저희 자체를 해고당한 것도 문제지만 내가 어떤 쪽에 좀 잘하는지, 분명히 내가 봤을 때 본인이 잘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잘하는 게 있어. 그럼 그걸 어떻게 살려가지고 취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묻지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바로 취업을 했어요. 음? 적어도 주변 뭐 어떤 그 기관들 가가지고 요즘에 뭐 직훈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상담이라도 받아보면 그래도 나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마구잡이로 구하는 것보다 나아요. 물론 이것도 힘들죠. 취업 패키지 하고 뭐 직군 가도 힘든 건 마찬가지야 이분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적어도 내가 뭘 관심 있는지는 알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 뭘 잘할지 못할지도 모르면서 그냥 마구잡이 일을 했어요 그냥. 물론 뭐 적성에 따라서 일을 못할 수도 있죠. 적성 맞춰가지고. 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물론 늦었어요. 36입니다. 굉장히 늦었습니다. 늦었고 늦었고 아마 양질의 일자리는 구하기 힘들 거예요. 근데 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뭔가 돈 많이 버는 뭐 괜찮은 직장이 아니라 꾸준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원하잖아요. 맞죠? 어? 근데 생각해봐. 본인이 뭘 잘하고 뭘 자신 있어 하고 뭐에 관심 있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일자리 잡는다는 거죠? 어? 제가 봤을 때는요. 물론 취업생 패키지나 뭐 이런 데 가셔가지고 한번 상담을 받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정신과 상담하면 꼭 받아보셔야 돼요. 아까 얘가 얘기했는데. 음?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금 구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꾸준하게 일할 수 있는 것들.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좋으니까, 생계 유지만 돼도 좋으니까, 꾸준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꾸준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 그리고 아까 정신과 상담 받아봐야 되냐고 얘기했는데, 늦은 거 아닙니다. 지금 받으셔야 돼요. 어? 아니, 솔직하게 말하자면, 취업 패키지 상담 받는 것보다 정신과 상담이 먼저예요. 정신과 상담을 받고 나서 취업 패키지를 받으세요. 어, 받고 내가 어떤 일 쪽에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냐 생각해봐요. 이분이 가장 실수한 게 그거예요. 본인의 적성과 성향을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잘 하지도 못하고 내가 약점을 보이는 어? 약점을 보이는 일에 본인이 덜컥 지원해 버렸어요. 당연히 못하죠. 어? 본인이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관심이 있고 뭐에 좀 남들 뭐에 좀 그나마 하는지를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알바도 뭐든 솔직히 저기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물론 님이 저기밖에 들어갈 수 없을 만한 나름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저기 일들 잘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인정받는 일도 아니에요. 냉정하게 알바잖아. 알바가 뭐예요? 오래 일 못하잖아요. 그냥 파트타임이잖아. 제가 말하는 거는 파트타임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좀 적게 받더라도 오래 일할 수 있는 일을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참에 일단 밖에 나오셔가지고 정신과 상담을 받으세요. 쪽팔리는 거 아닙니다. 님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받으시고 그리고 고용노동청과 뭐 이런 어떤 기관의 힘을 빌려가지고 취업 패키지 같은 거 한번 받아보세요. 받아보고 뭐 상담도 받고 나서 내가 어떤 쪽에 일에 관심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봐요. 생각 찾아보면 분명히 님을 필요한 일이 있어요. 어? 어? 본인이 필요한 일이 반드시 있다. 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해결을 해주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내가 무슨 일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봐요. 공장 일도 저 아까 말한 저 공장 일 있잖아요. 저 적응해서 몇이나 되겠어요. 정상인들도 적응하기 힘들어. 여기 보면 음? 결국 내가 봤을 때 님 사람 상대하는 일보다는 뭔가 조용히 그냥 간단하게 뭔가 하는 일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머리를 요하지 않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 단순 반복적인 거. 그런 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님이 너무 돌아왔어요. 처음부터 님이 나는 계산하기 힘들고 꼼꼼해서 실수 많이 한다. 이걸 알고 접근해가지고 그런 일을 피하고 다른 데 좀 알아보고 있으면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좀 멀리 돌아오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근데 제가 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님의 떨어진 자신감과 자존감의 회복이에요. 자신감과 자존감의 회복. 이걸 먼저 하고 나서 뭐 패키지 내는 거 받아보셔야 돼. 이미 뭔가 떨어질 때 떨어졌는데 저걸 받는다고 하더라도 크게 막 이렇게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모든 거 내려놓고 일단 내 자신감과 자존감 회복하고 내가 뭐가 문제가 있고 하는 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님 사지 멀쩡하잖아요. 사지 멀쩡하고 뭐 몸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 어? 그리고 사람들 다 힘들어 요즘에. 다 힘들어. 표- 어? 그 아까 뭐 결혼한 친구도 결혼한다고 하는데 그 친구도 과연 다 행복할까요? 그 친구들 사연 주신 분 다 행복하다고 믿고 싶어요? 안 행복해요. 어? 죽지 못해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님이 잘 보지 못해서 그렇지. 어? 그래서 여러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운동 같은 거 이참에 운동 같은 거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님 취미생활도 없잖아요. 취미생활도 없으니까 뭐 등산한다든지 운동을 하면 사람이 자신감이 생기거든.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하면서 내가 막 근육이 생기고 좀 체력이 좋아지고 하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꾸준한 운동 같은 거 추천드립니다. 어, 당장 님이 딱히 할 게 없잖아요. 상담 받으시고 운동만큼 자신감과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정말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 뭐 헬스도 상관없고요. 조깅도 상관없습니다. 스포츠도 괜찮아요. 내가 꾸준하게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것들. 뭐 백스모 어떻습니까? 뭐. 어. 운동하면 내가 이제 좀 체력도 좋아지고 하는 거 하면 향상되고 하면 자신감이 생겨요. 내가 뭐라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상담 받으면서 운동 같이 하고 어느 정도 내가 좀 체력도 증진되고 했을 때 조금 패키지 받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인간 누구나 다 힘들다. 음, 누구나 다 힘들고 사회는 냉정하기 때문에 실수나 이런 걸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도 힘들긴 한데 뭘 지금 준비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직장은 구하기 힘들 거다. 그래도 님의 어떤
적성과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따져가지고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아직 희망은 있다. 희망은 있다. 그리고 자신감, 자존감 충분히 극복하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와서 상담권 받아보시고 운동하시면서 자신감, 자존감 회복하시라는 말씀을 네,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백수는 백수 중에 비참한 백수는 없습니다. 백수는 절대로 비참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고민사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